한 남자가 황급히 썰매에 올라 달아나고 있습니다. 뒤에 남겨진 그의 아내는 절박하게 남편을 부르지만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녀는 결핵을 앓고 있는 5살 아들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외롭고 황량한 지역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곳은 끝없이 펼쳐진 설원뿐, 조금 전까지 아름답게 느껴졌던 이곳은 갑자기 공포스러운 곳으로 변해버리고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슬픔조차 느낄 겨를도 없이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에 온몸이 떨려옵니다. 남편인 잭이 평소 폭력적이고 둘의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생각도 못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했던 가족 여행은 이제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에이다는 그녀가 살던 놈을 향해 무작정 걷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 베넷이 지치면 안고 걸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이다 블랙잭, 원래 이름은 에이다 딜랏으로 외딴 지역 이누이트 출신이었고 에이다의 부모는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해 인근에 있는 유일한 도시인 놈으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16살에 지금 그녀를 버리고 떠난 잭과 결혼했는데 3명의 아이 중 지금 데리고 있는 베넷만이 유일하게 생존했지만 워낙 병약해서 늘 걱정이었습니다. 놈까지의 거리는 약 64km였습니다. 살을 에이는 영하의 기온 속에 눈과 얼음으로 덮이고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루 종일 걸은 에이다는 어느 버려진 골목공의 막사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밤을 보냅니다. 밤을 지새는 동안 아들인 베넷이 얼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뜬 눈으로 세우고 날이 조금씩 밝아오자 다시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와 어린 베넷은 3일 후 가까스로 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먹을 것과 아들의 약값을 벌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당시 미국에서 이누이트 출신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에이다는 어느 고아원에서 식사는 물론 약까지 제공한다는 말에 아들 베넷을 잠시 그곳에 맡기기로 합니다. 에이다는 하나뿐인 병약한 아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어떻게든 빨리 돈을 벌어 베넷을 되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그녀는 북극으로 가는 탐험대에서 대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지원 조건은 알래스카 출신이며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가죽 재봉과 모피 의류 제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가죽 재봉은 에이다의 특기였을 뿐 아니라 그녀는 어릴 때부터 백인들과 함께 자라 그들이 좋아하는 요리까지 할 수 있어서 탐험대가 원하는 조건에 완벽히 맞았습니다. 에이다는 4명의 탐험대 대원과 인터뷰한 뒤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탐험 기간 동안 숙식이 해결되며 그녀가 할 일은 가죽 재봉과 요리라 위험한 임무가 아니었고 또한 많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5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1년 남짓한 이 탐험이 끝나면 모은 돈으로 아들 베넷을 찾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녀는 선뜻 합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탐험을 주도한 빌 얄머 스티븐스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으로 경험 많은 북극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북쪽에 있는 랭글 섬으로 탐험대를 보낸 뒤 자신의 식민지로 삼으려는 계획이었고 지리학과 과학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4명으로 구성된 탐험대를 조직했으며 20살의 앨런 크로포드를 리더로 지명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작 본인은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순회 광연을 한다는 이유로 탐험에서 빠집니다. 처음에 스티븐스는 캐나다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건은 섬을 캐나다 소유로 하는 것이었는데 러시아 북쪽 북극에 위치한 외딴 섬에 관심이 없던 캐나다 정부에 거절당하자 영국의 손을 내밀었으나 역시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스티븐스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여 투자를 받아 진행을 합니다. 어쩌면 랭글 아일랜드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묻지마 부동산 투자를 받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실 이 탐험의 목적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극지 탐험을 위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의 자원을 착취하며 또한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한 자금이 없었던 탐험단은 시작부터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내구성 있고 가벼운 보트를 알아보았으나 $120라는 가격이 비싸다고 더 작은 불편한 나무 보트를 구매하지만 항해 도중 물살에 휩쓸려 사라집니다. 탐험을 조직한 스티븐스는 충분한 경력도 없는 팀원들에게 북극에는 충분한 사냥감이 있으니 음식이나 가죽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6개월치의 보급품만 주고 북극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원래 더 많은 이누이트들을 고용하려고 했으나 에이다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이 여행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 출항일 이전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4명의 남자들과 위험한 여행을 떠나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놈에 남아 잡일을 하고 재봉사로 일한다면 아들의 병을 고칠 만큼의 돈을 결코 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이다는 샤먼을 찾아가 미래를 물었는데
샤먼은 에이다에게 죽음과 위험이 앞에 놓여 있다라는 말을 했고 또한 불과 칼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23살의 에이다와 4명의 백인 남자들 그리고 빅토리아라는 이름의 고양이는 1921년 9월 9일 북극의 랭글섬으로 떠납니다. 탐험대는 실버 웨이브라는 배를 타고 출발했고 일주일 후인 9월 16일 랭글섬에 도착했습니다. 스티븐슨의 팀은 장비도 경업도 부족했기 때문에 섬에 도착해서 깃발은 꼽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온 썰매 개들은 긴 항해 때문에 지쳐 있었고 캠프를 설치할 때 가져온 음식 중 상당수가 이미 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스티븐슨이 섬에 충분한 사냥감이 있어 먹을 것이 많을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북극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생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다는 섬이 북극곰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곰을 두려워했는데 이 두려움과 고립감, 외로움, 그리고 향수병이 겹쳐 에이다는 첫 달 동안 북극 히스테리라고 불리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했으며 팀의 리더인 크로포드와 자주 다퉜습니다. 이로 인해 섬에서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고 결국 견디지 못한 에이다는 종종 캠프에서 이탈해 남자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냥터를 넓히기 위해 섬 곳곳에 텐트를 치고 팀원들이 서로 멀리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에이다는 25km나 떨어진 크로포트의 캠프로 찾아가 다투기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겨울이 오자 날씨는 극도로 추워졌고 태양은 종일 뜨지 않는 밤이 계속됩니다. 평균 기온은 영하 30도에 이르렀고 사냥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텐트에서 보냈습니다. 에이다는 혼자 고립된 듯한 기분이 들었고 우울증과 극단적 충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그녀를 신뢰하지 않으며 차갑게 대하는 것 역시 그녀의 심리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에이다는 탐험 전에 찾은 샤먼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들이 칼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고 샤먼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가죽 제품들을 다 만들고 나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진통제 한 병을 들고 눈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그 약을 마시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려고 하려다 아들 생각에 포기했는데 또 다른 날에는 여우의 발자국을 따라 캠프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여우로 변신한 영혼이 있다고 믿었고 그들을 찾으면 자신을 잘 대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편 남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진 에이다를 데려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따뜻한 위로나 격려 대신 비아냥거리거나 굶기거나 또는 기둥에 그녀를 묶어두고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추운 바깥에서 자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곤 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에이다는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재봉일에 집중하거나 남자들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기도 하는 등 노력을 했고 다행히 그들 관계는 차츰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힘겨운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다시 섬은 야생동물이 넘쳐나고 5사람은 새로운 활기를 느낍니다. 이제 구조대가 와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보지만 안타깝게도 여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오도록 구조대는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은 구조를 위해 출발한 배인 테디베어가 오는 도중 얼음에 갇혀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섬을 둘러싼 얼음이 더 두꺼워지면서 구조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겨울을 생존해야 했습니다. 9월이 끝나면서 야생동물들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식량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품은 겨울을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923년 1월이 되자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굶주리고 있었고 28세의 미국인 로닌 나이트는 매우 위독했습니다. 그는 괴혈병 증상을 보였고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식량은 바닥난 상태였고 겨울 사냥을 나가도 대부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남자들은 곧 그들이 생존하려면 도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명의 남자들은 에이다와 괴혈병에 걸려 같이 갈 수 없는 로닌 나이트를 남겨두고 떠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곧 돌아오거나 구조대를 보낼 것을 약속하고 가벼운 짐만을 들고 길을 나섭니다. 에이다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에이다는 고양이 빅토리아와 거의 병상에 누워 지내는 로닌 나이트와 함께 북극의 섬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나이트를 돌보았으며 간호사, 동료, 그리고 하인 역할을 동시에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과 나이트를 위해 음식을 마련해야 했으므로 직접 나가서 사냥도 해야 했습니다.
에이다는 덫을 놓아 북극 여우를 잡았고 스스로 총을 쏘는 법을 배워 새를 사냥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나이트의 병수발을 들며 씻겨주고 대소변까지도 받아주었으나 나이트는 에이다에게 감사하는 대신 그녀를 학대하고 불평만을 늘어놓았는데 그녀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죽은 그녀의 아이들이 그녀 때문이라고 비아냥거릴 때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사냥을 나가거나 나무를 패고 온갖 일들을 하며 강하게 버텼습니다. 에이다는 타자기의 사용법을 배워 가끔 일기를 적곤 했는데 그 일기에서 그녀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들었는지 서투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이다는 특히 북극곰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곰의 침입이었는데 텐트 앞에 망루를 쌓아 멀리서도 곰이 나타나면 알 수 있도록 했고 텐트 입구에는 상자를 쌓아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총과 쌍안경 등 생존 도구를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반을 만들었고 침대 옆에는 총을 걸어 놓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에이다는 드디어 총으로 북극곰을 사냥했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에이다는 하루하루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북극 벌판에서 겨울을 혼자서 이겨냅니다. 그러는 동안 나이트는 점점 약해졌고 이제 겨울이 지나 여름이 올 무렵 에이다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주고는 사망합니다. 에이다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양이 빛과 함께 남은 에이다는 작년에 구조를 위해 떠난 3명의 남자들을 계속 기다렸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들은 이후 어떠한 소식도 없이 영영 사라졌으며 도중에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에이다는 이곳에서 언제까지 머물러야 할까요? 그녀가 가장 보고 싶은 것은 아들 베넷이었습니다. 잠시만 헤어지기로 한 것이 벌써 2년이 되었고 그새 베넷은 아마도 훌쩍 컸을 것입니다. 사실 그녀가 그토록 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놈으로 돌아가 아들을 찾는 희망이었습니다. 에이다는 이제 생존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과연 이곳을 벗어나 놈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은 점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심심할 때는 고양이와 놀고 사냥을 하며 가끔은 사진기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1923년 8월 19일 랭글 섬에서 서늘한 저녁에 에이다는 무거운 술록 재킷을 입고 소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먹으려고 할 때 그녀는 휘파람 비슷한 소리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의 울음소리로 생각했지만 다음날 아침 다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배에서 나는 휘슬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쌍안경을 챙겨 들고 밖으로 뛰쳐나간 에이다는 멀리서 해안가를 따라 걷고 있는 선원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기쁨에 차 뛰고 웃고 울었습니다. 에이다는 703일 동안 섬에 머물렀고 그녀를 구한 사람은 도널드 스노의 선장 해럴드 노이스였는데 그는 에이다가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남았는지를 들은 뒤 깜짝 놀랐습니다. 노이스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소위 영웅적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은 지 오래지만 그녀의 강인한 정신에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또한 에이다를 현실 속의 로빈슨 크루소로 표현했으며 구조선의 선원들은 에이다가 자연환경에 완벽히 적응했기 때문에 아마도 몇 년이라도 더 버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다는 이 끔찍한 고립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아들과 재회하고 언니들과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에이다의 이 놀라운 이야기와 탐험의 비극적 결말은 빠르게 캐나다와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에이다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그녀는 영웅으로 칭송됐지만 그녀가 원한 것은 어서 주목을 피해 오직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뿐이었습니다. 에이다는 북극에서 고립되었던 2년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긴 했지만 원래 약속된 월 50달러보다 못 미치는 금액만이 주어졌습니다. 에이다는 이 돈에 북극에서 수집한 모피를 팔아 번 돈을 더해서 집을 구하고 아들 베넷 그리고 북극에서 함께한 고양이 빅토리아와 함께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책과 뉴스 기사들이 에이다의 탐험과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써나갔지만 정작 그녀는 그런 것들로부터 어떠한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병에 걸린 로닌 라이트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죽게 했다는 비난마저 들었습니다. 이러한 영웅담과 논란 그리고 비난마저도 다 돈이 되는 일이었는데 이 탐험을 기획했던 스티븐스는 이를 이용해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무책임하고 부실했던 탐험을 기획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신도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에이다의 아들 베넷은 1975년 뇌졸중으로 5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에이다는 다시 아들을 잃는 슬픔을 겪었고 그녀는 어릴 때의 고향인 놈으로 돌아와 말년을 보내다 1983년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에이다는 아들 베넷과 함께 앵커리지 기념공원에 묻혔고 랭글섬 탐험의 영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험난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용기와 냉정함을 잃지 않고 사람을 돌보며 어려움을 이겨낸 그녀의 이야기는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